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일 오전 11시입니다. 요사이 친일파 논쟁은 문재인 대통령이 촉발시켰습니다. 지난 3월 1일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난데없이 친일파 이야기를 꺼내면서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았다. 그 사람들이 봐도 바로 친일파다라는 뉘앙스의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친일파 논쟁이 또 한국 사회에 그림자를 들이우더니 최근 한일 갈등이 불거지니까 이 집권 세력이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들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을 이적분자라느니 친일파로 지금 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에서도 반격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 곽상도 문재인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에 친일파를 변호를 했다라고 공세를 폈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지난 30일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해명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났네요.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1980년대에 있었던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 씨 유족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취소 소송건과 관련된 일화를 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984년 김 씨 유족이 상속세 117억 원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당시 노무현 변호사가 맡아 승소했다. 그로부터 3년 뒤 김 씨 유족은 삼화와 조선견직의 법인세 50억 원을 취소해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이 소송을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맡아 승소했다. 성공보수가 약속돼 있었으나 받지 않고 변호사 수임료와 함께 경영난을 겪고 있던 두 회사의 노동자 체불임금으로 다 썼다. 노동자들로부터 엄청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 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김지태 씨를 친일파로 볼 수 있느냐가 이제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 김지태 씨를 친일파로 보는 사람들의 논리는 뭐 이런 거죠. 성공회 대학교의 한 홍보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작물바구니라는 책의 62페이지에서 김지태 씨의 재산 형성 과정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태는 젊은 시절 일본의 조선농민 수탈기관인 동양척식회사에서 4년여 열심히 근무하고 퇴직한 뒤 일본인 지점장으로부터 울산 지역 토지 2만 평을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특혜 불화받았다.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적산 기업인 조선견직도 불화받았다.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김지태 씨를 과연 친일파로 규정할 수 있느냐. 그 뒤에 기업을 성공적으로 일으켰는데, 특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유명한 분인데, 그리고 부산일보 문화방송을 만들고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문재인 세력, 이 좌파 세력의 기준으로 보면은 김지태 씨가 친일파라고 볼만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친일파의 변호를 했느냐 하는 그 공세는 좌파가 하면은 그게 나름대로의 논리적 어떤 정합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난 3월 산케이신문 서울특파원 고르다 가스히로 씨가 칼럼을 썼는데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부산에서 일본 전통 다도의 맥을 잇는 우라센케의 다도 교실에 열심히 다녔다고 한다. 딸 다혜 씨는 일본의 고쿠시칸 대학에 유학했다. 이런 것을 보면 문 대통령의 가정은 의외로 친일적인지 모르겠다.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가족과 측근은 일본을 즐기고 있는데 문 대통령 본인은 친일 규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를 관제 민족주의라고 비웃는 목소리도 자주 들린다. 짧지만 참 아픈
글을 썼습니다. 그 뒤에 조선일보 정권현 논설위원은 자신의 칼럼에서 기사가 나간 지 열흘이 지나도록 청와대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가짜 뉴스는 아닌 것 같다. 그 이유는 구로다 기자가 그 전달에 부산에 취재 갔다가 현지에서 들었다고 했고, 지난 2월 칼럼에서는 다혜씨에 대해 일본 유학 경험도 있는 국제파 같다고 썼다가 이번에는 고쿠시칸 대학이라고 콕 집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구로다 기자에게 어떻게 확인을 했냐고 물으니까 문다혜 씨가 고쿠시칸 대학에 편입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면서 21세기 아시아 학부에 다닌다. 여기서 졸업을 했다 하는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로 확인된 셈인데, 문제는 고쿠시칸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는 거죠. 고쿠시칸 대학. 이 학교에는 일본에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국가주의적 성향의 대학입니다. 국가주의적 하면은 한국에서는 특히 좌파들은 극우라고 합니다. 극우. 그런데 이 대학의 경우에는 극우를 넘어서 조선 및 중국 침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극우적 결사체 현양사 인맥이 만든 대학입니다. 현양사의 이념, 현양사가 받드는 명치휴신의 사상적 동기를 제공한 요시다 쇼인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자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메가더 사령부 시절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때 패전한 이후에는 고쿠시칸 국사관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 교명이 말하자면은 전범적 성격이 있다 이거죠. 문재인 세력 그리고 한국의 좌파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 이 대학도 전범 대학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가 쓰는 우길기가 전범 깃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달고는 관함식에 오지 못한다고 우리 국방부가 못 오게 했습니다. 전범 깃발. 그럼 이 대학도, 국사관 대학도 전범 대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전범 대학을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딸은 어떻게 되느냐. 참 아이러니라고 그러죠. 이런 걸. 아주 역설적입니다. 역설적. 그런데 이 대학의 교가가 있어요. 교가를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교가입니다. 1절, 2절, 3절까지 있어요. 1절, 안개를 헤치며 솟아오른 해 우러르고 나뭇가지 높이 뜬 달빛을 받으면서 황국, 천황의 나라라는 뜻이죠. 황국에 목숨 바칠 대장부를 기르는 이곳 무사시에 자리 잡은 고쿠시칸. 쇼인을 모신 사당에서 기계 북돋우니 고독 후지 종소리에 마음 맑아지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내쉬는 숨소리는 후지산 넘어오는 하늘의 바람. 3절, 저마다 사는 목숨 하찮은 땔감 삼아 커다란 깨달음의 불꽃을 지펴서 방방곡곡 온 세상 모조리 태워버리자. 지심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듯. 작곡은 도키 덴테키라는 분이 했고 작사는 이 대학의 설립자 우익사상가 시바다 도쿠지로가 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황국에 목숨 바칠 대장부 쇼인, 요시다 쇼인입니다. 쇼인을 모신 사당에서 기계 북돋운다. 후지산 넘어오는 하늘의 바람. 다 일본 사람들이 들으면은 아주 가슴이 뛸만한 그런 내용이지만은 한국 사람이 들으면은 좀 기분이 언짢아지는 내용입니다. 황국에 목숨 바칠 대장부를 기른다. 그런 교가를 문 대통령의 딸이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듣기는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학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학을 만든 그 인맥이 현양사라는 이 대륙 낭인 조직과 관계가 있습니다.
현양 대륙낭인이라고 하면 이런 뜻입니다. 명치유신 이후에 대륙, 즉 조선, 만주, 중국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때로는 러시아까지 활동 무대를 넓히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무사 출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현양사는 이 후쿠오카 무사 출신들로 198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표방한 게 아시아주의입니다. 대륙 침략하자, 뭐 조선을 병합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가 뭉쳐가지고 서양 세력에 대결해야 한다. 일종의 대동아 공영권의 바탕이 된 이름입니다. 아시아주의를 표방하면서 대륙 진출 및 조선 침략의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들을 배출한 조직이 바로 현양사고, 이 현양사 인맥이 만든 학교가 고쿠시간 대학이고, 친일파를 싫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다니는 학교가 바로 그 대학이고, 아까 교과에 이 대학교의 이름이 잘 들어 있습니다. 이 창립 멤버 중에는 스기야마, 도야마 미츠루, 우찌다 등등 중국 및 조선 침략과 관련된 인사들이 많습니다. 이 결사체 출신들은 군부, 관료, 재벌,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일합병, 1, 2차 세계대전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친일파라고 하면 이가 갈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주적이죠, 주적. 한국, 이른바 진보 세력, 이른바 민족주의 세력 눈에는 주적으로 보일 만한 자들이 바로 이 현양사 출신이고, 그 사람들이 만든 대학이 고쿠시간 대학이고, 그래서 국사죠, 국사. 거기서 국일은 일본을 말하는 거죠. 일본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무라이 같은 사람들을 양성하겠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한 2년 동안 다녔다 이겁니다. 이 현양사의 강령이 있어요. 황실을 받들고 조국을 존중하며 인민의 권리를 고수한다. 이 현양사가 내건 슬로건이 대아시아주의인데, 이들은 조선의 친일 개화 운동과 김목균과 박영효를 비호했습니다. 특히 우지다 료헤이라는 사람은 현양사의 해외 지부격인 흥룡회를 조직해가지고 조선의 일진회 이용구를 포섭 한일합병에 이용했습니다. 러일전쟁 때 활약했던 아카시 모도지로는 군인인데 1910년 7월 데라우치 통감 직속 헌병사령관 및 경무총감으로 부임해가지고 한일합병과 초기의 무단정치, 조선인 탄압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현양사의 사상에 공감한 이 시바다 도쿠지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청년대민단이라는 청년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 조직이 청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사숙 국사관을 설립한 겁니다. 191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잘 아는 옹건한 성품의 한 일본인 건축가 교수는 내 딸이 그 대학에 가려고 했다면 적극적으로 말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학 홈페이지에는 건학의 유래와 이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창립자들이 목표로 한 것은 요시다 쇼인의 정신을 모범으로 삼아 하루하루의 실천 속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국가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지력과 담력을 구비한 인재, 국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 교장, 학교의 로고가 있습니다. 교장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국사관 창설 동인들은 격동의 막말기, 막부 말기에 사상가, 교육가로서 준열한 삶으로 일관한 요시다 쇼인의 송하촌숙, 이건 학당입니다. 을 개성하는 학숙을 육성하려 하였다. 초대 관장인 시바다는 새빨간 단풍나무를 보고 요시다 쇼인의 일편단심을 연상, 이를 학교 로고의 도안으로 채택하였다. 칠생보국의 무사들을 상징하는 7조각의 단풍잎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다일 씨가 다녔다는 21세기 아시아 학부는 일본에 대하여서는 물론이고 아시아 문화나 역사적 배경, 가치관, 습관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이해가 깊은 학생들을 육성하여 장래 아시아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대학이 한때 대륙 침략의 사상적 기반이었던 아시아주의를 표방했다는 점에서 그것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주의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 수상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요시다 쇼인입니다. 제가 인터뷰를 했더니 요시다 쇼인의 말을 자기의 신념으로 여긴다고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친일 청산을 부르짖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다니는 학교가 그 요시다 쇼인의 정신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더구나 이 요시다 쇼인은 30대에 역모를 꾀했다 해가지고 참수형에 처해지는데 아주 짧은 시기에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고 이 제자들이 조선 침략의 인맥과 연결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바로 이 요시다 쇼인의 제자였습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도 그렇습니다. 이노우에 가오루 이 세 사람 다 조선 병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는 이른바 정한론을 주장한 사람이 요시다 쇼인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정신이 듬뿍 박혀 있는 국사관 대학에 딸이 들어가려고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말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말리지 않았다는 건 그 대학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인지 알고도 뭐 그런데 별로 개의치 않을 정도로 그때는 친일에 대해서 별로 유감이 없었던 것인지 어쨌든 흥미롭습니다. 1948년의 대한민국을 친일 부역배가 만든 나라라고 거의 저주하다시피 하면서 건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친일 잔재 청산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은 이번 한일 갈등을 친일 반일 플레임으로 몰고 가면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국당을 공격할 때는 토착 왜구라는 말을 막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토착 왜구는 정권 안에 있다, 청와대에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아주 역설적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딸이 듣고 불렀을지도 모르는 교가의 한 귀절, 황국의 목숨 바칠 대장부를 기르는 이곳 무사시에 자리 잡은 고쿠식한 대학, 대학에 왜 딸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친일 마녀 사냥을 하지 않았다면 새삼 이런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죠. 말은 항상 시가 되는 법입니다. 감사합니다.